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4시간 가까이 한 게 보통 이제 그 원가의 기초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부터 공부를 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지금은 인문과정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개별 원가 계산 방식과 종합 원가 계산 방식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개별 원가 방식과 종합 원가 방식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조선업이요. 조선업은 배를 만드는 회사죠. 배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은 뭐 도크라는 시설에서 배를 만든 다음에 바닷가죠. 물을 막은 다음에 이제 물을 터가지고 뚝을 터가지고 배를 띄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배를 팔고 있죠. 그러면 조선업은 주문 생산이에요. 그죠? 우리가 배를 막 만든 다음에 살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되죠. 그다음 다품종 소량 생산이요. 주문 생산이다 보니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품종이 여러 개고 대신 대량 몇백 개, 몇천 개 생산하는 게 아니죠. 배 한 대 만드는데 뭐 몇 년씩 걸리기도 하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개별 원가 또는 작업별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선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도크라는 게 있어요. 도크라는 게 있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유람선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는 어선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유람선이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죠? 만들어지면 어선을 작업하는 공간에 주는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죠. 작업장별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좀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공정별 원가 계산인데요. 연속 생산, 그러니까 주문 생산하고 반대죠. 그죠? 예를 들어서 식품업, 빵이에요. 빵을 계속 만든 다음에 파는 거지. 그죠? 초코파이 주문 오면 만들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속 생산. 그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그래서 초코파이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 우리는 빵을 생산하는 공정. 두 번째 공정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초코를 겉에 입히는 공정이에요. 뭘 집어넣고 처음에 우리가 밀가루를 집어넣어서 빵을 만든 다음에 초코 등을 입혀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빵을 다 만들어서 파는 건가요? 그 차이를 잠깐 보자면 유람선은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완성되면 판매되는 거죠. 완성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어선도 마찬가지예요. 다 만들었으면 완성해서 판매하는 거지. 뭐 유람선에서 어선 뭐 공정별로 넘기고 그런 게 아닌데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종합원가 계산은 빵을 다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빵을 다 만들면 그 다음 초코 공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초코를 다 바르면 완성이 되고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장별로 한다고 해서 작업별 원가 계산이고 그다음 종합 원가 계산이 부르는데 공정별이에요. 그죠? 빵 팔고 초코 파는 게 아니라 그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최종 공정에서 우리가 초코파이가 완성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개별 원가 계산은 좀 더 쉽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종합 원가 계산하면 좀 어려워요. 좀 많이 어려워요. 여기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개별 원가 계산은 할 만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가 계산이죠. 원가 계산. 원가 계산은 제가 뭐라 불렀었죠?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었는데 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원가를 집계한 다음에 집계된 원가를 쪼개는 거, 배분하는 거예요. 그게 원가 계산인데 원가 집계는 일반적으로 문제 나오고 여러분이 할 일은 원가를 배분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원가 관리 얘기가요. 쉬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생산 방식에서 개별 원가 계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는 좀 쉬워지다 뒤쪽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종합 원가 계산은 좀 처음부터 학생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신 이 종합 원가 계산은 문제를 풀이한 양식이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숫자 나오면 어디 집어넣고 해서 그것만 연습하시면 되는데 그 처음 연습하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고 나중에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 방식은 뭐 인문 과정 정도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걱정이 되는 거는 회계원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차변, 대변, T 계정이라 부르고요. 여기서는 제공품 T 계정이에요. 제공품 T 계정. 하루하루 복습 잘 되고 있나요? 쉽지 않죠. 지금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해드리죠. 다시 한번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보면서 지난 시간 내용을 모르면은 오늘 하고 있는 내용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런 걸 했구나. 제조기업도 보고 원가도 봤어. 그래서 원가 몇 가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에서 세 가지 원가가 있었구나. 그런 다음에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 과정을 거쳤어요. 이런 것들 배웠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해서 여기 T 계정 해야 된다고 했었고, 요 T 계정이에요. 요 T 계정 제공품과 관련된 T 계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필수 예제 이렇게 해서 우리 풀어봤었고, 그죠? 요거를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여기 볼게요. 이제 제공품 T 계정이에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 뭐가 있죠? 쉽게 철판, 그 다음에 인건비, 노무 원가예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 용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하고, 나머지 원가를 제조 간접 원가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가를 뭘 했나요? 원가를 집계했어요. 근데 우리 조선소에는,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유람선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선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유람선은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그 다음 뭐죠? 여기가 제품 T 계정이라는 거예요. 제품 T 계정. 그렇게 해서 유람선이 넘어가요. 우리 용어는 배웠었는데 유람선 다 만들었어요. 완성되면 뭐라 불렀었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부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진 뭐가 됐었죠?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이 유람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람선을 팔았거든요. 보시면 우리 그냥 예를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나 기말은 없어요. 기말 제품 재고는 없고요. 요거는 유람선이고 뭐라 불렀다? 다시 한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이게 넘어오는 거죠. 어선은 뭐라 불러요? 아직 덜 만들었어요. 미완성이야. 뭐예요? 어선은 기말 제공품이에요. 덜 만들었어요. 기말 제공품 어선이 되겠습니다. 어선. 지금 하고 있는 거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의 복습인 것 같고요. 예습 아니고 복습. 그죠?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 잠깐 보여드렸고 그 다음 그렇다면 요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원가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원가가 집계됐으면 이 원가를 배분하는 거예요. 유람선 얼마, 어선 얼마에서 이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거예요. 뭐 간단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원가를 배분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는 직접 재료 원가예요. 철판. 유람선에 쓰는 철판, 어선에 쓰는 철판이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유람선과 어선에 쓰는 철판별로 각각 구분할 거고 배분할 거고, 나는 유람선을 용접하고 나는 어선을 용접하니까 각각에 있어서 이 D자가 뭐였나요? 약자가 다이렉트예요.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료 원가하고 노무 원가는 문제가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100, 200, 500이에요. 이거를 쪼개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유람선에도 원가가 쪼개질 거예요. 유람선에도 이제 원가가 재료 원가, 노무 원가가 쪼개질 거고, 어선에도 원가가 재료 원가, 노무 원가가 쪼개지는데
어떻게 쪼개지는지는 배분되는지는 우리 문제 나와요. 문제 주어져.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야. 쪼개질 거야라고. 예를 들어서 재료원가가 40이면 다시 유람세 40이면 어선은 얼마가 되겠어요? 전체 100 중에서 쪼개지는 거니까 60이야. 그다음 노무원가 200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유람선이 100이면 어선도 100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직접 원가로서 추적이 가능하고 그냥 문제에 나와요.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제조간접원가를 어떻게 쪼갤 건가라고 했을 때 여기 유람선과 어선의 이 제조간접원가를 몇 대 몇으로 쪼갤 건지 이거를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다시 한번 원가를 쪼개긴 하는데 이미 재료원가, 노무원가는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은 제조간접원가를 몇 대 몇으로 어떻게 쪼갤 건지 뭐가 있겠어요? 쪼개는 기준이 있어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제조간접원가를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제조간접원가는 이거를 제조간접원가 각각에 대해서 몇 대 몇으로 쪼개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하는 게 바로 뭐다? 개별원가 계산이다. 다시 1단계 직접 재료원가와 노무원가는 개별 작업에 직접 추적해서 집계하고 이때 제조간접원가의 배분율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각각의 이제 배반하는 과정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료원가, 노무원가는 그냥 문제 나와요. 여러분이 그냥 적으시면 되고 합산하시면 되고 이 제조간접원가를 어떻게 몇 대 쪼갤 걸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원가를 계산한다, 원가를 배분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원가를 쪼갰어요. 그래서 여기 200이고요. 어선이 300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를 다 쪼개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요? 이렇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340. 그다음 기말 제공품은 얼마요? 460이 되는 거죠. 460. 그렇게 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와 기말에 있어서 아직 덜 만들어진 기말 제공품까지 금액이 계산됐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선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간략하게 이해하고요. 아주 쉬운 예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주 쉬운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갑을 병이 점심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우리 종로가 밥 먹을 때가 많은데 여기는 좀 괜찮아요. 저기 종로 삼각 쪽 가면은 1층은 거의 다가 그저 금집이죠, 금빵이죠. 그래서 먹을 때 많이 없는데 이쪽은 골목길에 근데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는 음식이 많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좀 없을 수 있는데 골목길 저는 좋던데. 아무튼간 가불병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갔어요. 그렇게 해서 짜장도 시키고요. 그다음 짬뽕도 시키고. 그래서 짜장 6,000원, 일가병은 짬뽕 7,000원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탕수육도 우리 하나 시켜 먹었거든요. 탕수육은요 총 21,000원이 나왔습니다. 21,000원. 그렇다면 갑, 을, 병은 각각 얼마씩 내야 될까요? 학원에서 처음 만나서 별로 안 치네요. 그냥 정확하게 내고 싶어요. 이때 탕수육이 문제네. 탕수육. 그렇다면 문제. 짜장과 짬뽕을 뭐라 불러요? 우리 원가에서는 직접 원가라고 불러요. 누가 먹었는지 추적이 가능해. 하지만 탕수육은 뭐 먹은 건 가능한데 이거를 정확하게 누구도
합리적으로 먹은 만큼 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불병이 먹기 전에요. 우선 사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저울 좀 잠깐 갖다 달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먹을 때마다 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탕수육이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몇 개 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기 곤란하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탕수육을 시켰고 우리가 한 번씩 몇 번 떠먹었잖아. 이때 갑은요. 갑은 3접시를 먹었고 갑은 3접시를 먹었고요. 그 다음 을은 예를 들어서 2접시 이렇게 할까? 그냥 숫자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4접시. 그 다음 병은 1접시를 먹었어요. 이렇게 떠먹는 거야. 몇 번 떠먹었거든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저울을 이용해서 그죠? 먹은 양을 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쪼잔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몇 번 떠먹었는지 그 접시 수로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해보자. 그렇다면 이렇게 배분하면 되겠네. 총 몇 접시인가요? 총 7접시예요. 그러면 한 접시당 얼마를 내는 거예요? 보통 이 골뱅이라는 표현은 개당 단위당 표현이고요. 한 접시당 3,000원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우리 탕수육을 원가에서 뭐라 불러요? 바로 제조 간접원가라 불러요. 직접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써요? 21,000원을 쪼개주는데 총 7접시였었고 한 접시당 3,000원을 배분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갑은 얼마를 내요? 갑은 총 4접시 먹었고 한 접시당 얼마 낼 거예요? 한 접시당 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3,000원 곱하는 거예요. 얼마요? 12,000원을 내면 되겠네. 을은요? 한 접시당 3,000원이니까 을은 6,000원 내면 될 것 같고 병은 한 접시당 3,000원인데 한 접시를 먹었으니까 3,000원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요. 각각에서 금액이 계산되죠. 그러면 갑은 18,000원을 내게 됐고 을은 13,000원을 내게 됐고 병은 10,000원을 내게 됐네요.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배분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다시 요거는 우리가 원가 계산이 아니니까 원가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개별 자격의 추적이 가능하다. 짜장과 짬뽕이 되겠습니다. 짜장과 짬뽕은 각각 그냥 직접 추적해서 우리가 배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2단계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배분을 계산한다. 이 표현이에요. 이 배부율인데요. 앞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표현인데 배부율은 총 탕수육이 제조 간접 원가였었고 우리는 총 몇 접시? 총 7접시를 먹었습니다. 이때 조업도로 표현하는데 이 조업도가 우리는 접시 수예요. 조업도의 정확한 정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생산수단의 이용 정도예요. 보통 생산수단은 기계 시간이나 노무 시간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접시 수로 하지 실제 계산할 때는 다시 한번 이 조업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기계 시간 또는 노무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 용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인 원가는 우리가 용접을 하면서 기계를 썼을 거고 기계를 몇 시간 썼는지에 따라서 배부하자. 합리적인 것 같아요. 또는 그만큼 노무 시간도 마찬가지 좀 다르겠지만 노무 시간도 우리가 용접이 우리 주 생산 과정이니까 우리가 노무 시간을 쪼개자 해서 기계 시간, 노무 시간 가지고 쪼갠 경우가 많고 우리는 이제 예를 든 거니까 여기서는 접시 수가 우리가 뭐예요? 기계 시간, 노무 시간, 접시 수, 조업도 모두 다 어떤 표현인가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배부하는 기준이에요. 그죠? 배부 기준이고 우리는 그 배부 기준을 조업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생산할 때 수단이 기계와 보통 기계 설비와 노동력이 있는데 그걸 얼마만큼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화물선, 유조선, 군함을 이렇게 군함의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를 개별 작업의 실제 배부를 이용해서 배부한다라는 표현 우리 아까 했었죠. 예를 들어서 갑이 몇 접시야? 너 4접시 먹었지? 그러면 한 접시당 우리가 3,000원 내기로 했어. 그게 계산됐잖아요. 배부율이 3,000원이니까 그죠?
4접시 곱하기 3,000원 이렇게 해서 배분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뭔가 거창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쉽습니다. 그죠? 아주 쉬워요. 그죠? 요 쉬운 내용이 시작입니다. 우리 원가 계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 12,000원은요.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하는 게 이해는 쉬워요. 이 12,000원 계산이 전체 21,000원 중에서 총 몇 접시? 7접시인데 그 중에서 나는 4접시를 먹었어요. 그러면 얼마? 7분의 4를 내가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면은 이해는 쉬운데 우리 앞으로의 계산 과정은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한 접시당 얼마? 3,000원 곱하기 4접시. 이렇게 해서 계산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할 거다라는 거. 시험 문제 이렇게 해서 나오진 않겠죠. 우리 세무사 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서 해볼게요. 이제는 탕수육만 먹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추 잡채도 먹었어요. 고추 잡채는 예를 들어서 35,000원. 저도 뭐 학생 때나 어릴 때는 잘 안 먹었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코스 요리 먹을 때 제일 마지막에 보통 나오는 게 고추 잡채예요. 고추 잡채 아시죠? 뭐가 나오죠? 고추가 나오나요? 잡채가 나오나요? 소고기 길게 해가지고 잡채 같이 하고 그다음 뭐가 있죠? 꽃빵이 있죠. 빵 어떻게 배우면 가장 좋을까라고 했더니 이거는 이렇게 하자. 우리가 고추잡채를 꽃빵에 싸 먹으니까 그래서 갑이 5개 꽃빵, 을이 4개, 병이 1개 꽃빵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자? 전체 35,000원을 5대 4대 1로 배분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틀리죠? 탕수육과 고추잡채에 있어서의 배분하는 기준은 틀려져요? 다 했더니 꽃빵 10개가 됐고요. 한 개당 얼마? 한 개당 3,500원을 배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5개 곱하기 3,500원, 4개 곱하기 3,500원, 1개 곱하기 3,500원을 이렇게 배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탕수육과 고추잡채를 뭐라 불렀죠 우리가? 제조간접원가라고 했었잖아요. 제조간접원가가 이렇게 하나가 나온 경우보다는 이렇게 2개 이상이 나온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각각에 있어서의 배분 기준을 이용하는 거죠. 아니면 탕수육하고 고추잡채를 먹었는데 또 합치면 얼마죠? 합치면 56,000원인데 그냥 귀찮으니까 탕수육을 하자. 4대 2대 1로 쪼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지만 원가 배분 쪼개는 정확성은 좀 떨어지겠죠. 정확하게 해서는 각각에 있어서 정확한 배분 기준을 찾아서 이렇게 배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제조 간접 원가에 X라는 부분과 이렇게 할까? 쉽게 간접 원가 예를 들어서 절단이란 부분과 절단 그다음에 조립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이 2개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절단도 조립도 우리가 원가를 쪼개줘야 되는데 절단은 원가를 이렇게 쪼개줄 때 예를 들어서 기계를 가지고 절단하니까 우리 기계 시간을 가지고 배분하고 그다음 조립은 보통 이제 우리가 배를 만들 때는 용접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용접은 우리 사람이 직접 하니까 노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하면 어떨까? 그래서 각각에 있어서의 배분 기준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물선, 유조선, 군함의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제가 나왔네. 그래서 요 예제까지 풀고 또 쉴 텐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행복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합격! 강의를 제가 시간 한 지가 10몇 년 넘은 것 같은데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이제 강의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칠판은 이렇게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번만 해라. 이런 것부터 해서 그분이 그 회계사예요. 회계사고 저한테는 과 선배고 그런 선배인데 요즘은 이제 뭐 52시간도 있고 뭐 비정규직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칠판 닦고 좀 도와준 학생들, 공부한 학생들이에요. 공부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고 대신 학원비 공짜 이렇게 요즘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 그렇게 공부를 한 거야 그 선배가. 해가지고 칠판 닦고 이런 걸 너무 잘했던 거야. 잘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했어. 회계사 저보다 먼저 합격해가지고 회계사 되고 했었는데 아무튼간 그 선배님이 생각나네요. 보통 이제 촬영도 하고 촬영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촬영하더라도 공부하는 내용이잖아요.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촬영 전문적인 분이 하세요. 알바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좀 꼼꼼히 해가지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보자. 용어가 좀 어려운데 떡볶이, 오뎅, 순대 그죠? 어제 우리 먹었죠? 그죠? 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성했는데 봤더니 제조 간접원가가 가스비가 있는데 130만 원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떡볶이, 오뎅, 순대에 배분을 해야 돼요.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배분하는 기준이에요. 기준이 노동 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기계 시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가를 배분해 보자. 제가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원가에 대해서 문제 풀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어요? 문제를 풀이하는 틀을 외우는 거였거든요. 풀이하는 틀을 외우는 건데 이것도 외울 건데 우선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하는 틀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제공품입니다. 티계정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금방 소개했던 거랑 동일해요. 그렇게 해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쪼개요? 떡볶이, 오뎅, 순대에 이렇게 쪼개고 있는 과정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려나? 이게 이제 편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제공무티 계정이고요. 원가를 집계하고 쪼개는 과정인데 봅시다. 여기 얼마가 들어가요? 얼마요? 제로원가 떡볶이, 오뎅, 순대 다 해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이렇게 문제 다 나와요. 주어지고 그때 떡볶이에 있는 재료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오뎅에 있는 재료원가는 30만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순대에 있는 직접 재료원가가 40만 원이라는 것을 그냥 문제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1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떡볶이, 오뎅, 순대에 쪼개주고 있어요. 원가를 배분하고 있어요. 배분하고 있어요. 할만하죠? 할만해요. 그 다음 노무원가 똑같다. 전체 100만 원을 쪼개주는 거죠. 그러면 떡볶이에 들어가는 노무원가는 28만 원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문제에 나와요. 오뎅은요? 그 다음 순대는요? 이렇게 해서 나와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제조간접원가예요. 얼마죠 이게? 얼마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네? 위에 나와 있습니다. 유일한 제조간접원가가 가스비야. 가스통 가지고요. 우리가 가스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거든요. 130만 원을 우리가 쪼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떡볶이에 얼마가 들어가고 오뎅에 얼마가 들어가고 순대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해야 되겠는데요. 그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거는 별거 없어요. 제가 열심히 했지만 이거 여러분이 한 거 아니죠? 문제 나와 있는 거 그냥 정리만 한 거고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제조간접원가를 이렇게 잘 쪼개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가를 쪼개주는 기준이요. 우리가 아까는 전문 용어로는 조업도라고 했었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 시간에 따라서 직접 노동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쪼개주자라고 한다면 몇 대 몇으로 쪼개면 되는 거죠. 바로 여기는 975대 650대 1625의 비율로 각각 쪼개주면 되는 거예요. 금방 했던 탕수육하고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T 계정을 이해하시고요. 실제 문제풀이는 이렇게요. 실제 문제풀이는 문제풀이한 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떡볶이, 그 다음 오뎅, 순대,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직접 재료원가와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다 더해서 각각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과정이지만 재료원가, 노무원가는 이미 나와 있네. 됐죠? 우리 짬뽕 짜장 똑같은 것 같아. 이제는 전체 제조간접원가 130만 원을 떡볶이, 오뎅, 순대에 이렇게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 나와요. 문제에서 만약에 노동시간 가지고 배분해라고 한다면 떡볶이가 975시간, 그래서 H는 아워예요. 1625시간, 그렇게 해서 총 3250시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기계시간, 노무동시간 지금 하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노동시간, 노무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배분하시려 한다면 몇 대 몇으로? 이 비율로 쪼개야 될 거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냐면 제가 입문 과정에서 꼭 해주고 싶은 거는 어렵지 않다를 좀 알려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했던 거 1단계 재료원가, 노무원가 추적해서 집계하는 거 끝났네. 우리가 그것은 배분율을 계산해야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배분하는 과정이거든요. 배분율은 어떻게 했었네요? 전체 제조간접원가를 조업도로 나눌 거예요. 그래? 보자. 전체 제조간접원가가 130만 원이었고 전체의 조업도, 우리 조업도가 첫 번째 노동시간이거든요. 노동시간일 때는 전체 얼마? 3250시간이니까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고 이미 다 돼 있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나누면 얼마가 되죠? $400이에요. 정확히는 시간당 400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떡볶이는 시간당 400원, 시간당 400원을 이렇게 해서 배부해서 전체 떡볶이, 오뎅, 순대의 원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라서 패스합니다. 이게 하나 문제예요. 문제. 떡볶이 전체 원가는 얼마입니까? 오뎅, 순대의 전체 원가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율을 이용해서 시간당 얼마를 배분한다. 이걸 뭐라 불렀어요? 용어 정리. 이거 뭐라 불렀어요? 이거 400을 뭐라 불러요?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이라고 불러요. 제조간접원가 배부율. 또는 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 기계 시간이야. 기계 시간은 여기가 1820, 그 다음 1560, 그 다음 3120, 전체가 6500이네. 6500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시간당 2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참고만 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각각 얼마를 200원을 곱해서 우리가 배분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 요거는 뭐 입문 과정에서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좀 쉬운 내용이고 우리 원가 관리가 어렵지 않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별 제조 원가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합산한 금액들이 바로 작업별 떡볶이, 오뎅, 순대
있어서의 제품별 또는 작업별 원가 계산을 불러요. 보통 여기 뭐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작업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래서 배를 만드는데요. 배를 만드는데 화물선, 유수, 군함이 있잖아. 그러면 화물선, 유수, 군함이 있는데 다른 거는 한 척이야. 한 척인데 군함은요. 국방부에서 많이 했네. 10척을 우리가 주문이 왔어. 군함 10척이 주문이야. 그러면 뭐라 부르냐면 화물선, 유수, 군함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품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군함 10척은 군함 10척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작업. 그렇게 해서 작업별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품별 또는 작업별로 원가를 배분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한번 해봤더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작업별 제조원가를 계산하시오. 떡볶이, 오뎅, 순대, 오뎅, 떡볶이라는 작업 또는 제품별로 보통 이렇게 원가 계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우리 쉽게 하려고 그냥 여러분 예를 드는 거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배가 많이 나와. 조선업에서 배가 문제 실제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원가를 배분을 해봤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죠. 할만한 것 같아. 이 정도면 대신 여러분이 할만한 거는 실제는요. 아마 오늘 이 시간만 해서 했으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시간에 걸쳐서요. 우리가 뭘 했어요? 용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용어가 그만큼 중요하거든.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해서 용어 정리 여기 보시면은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그다음에 여기는 뭐 완성이 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이런 용어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는 거지. 어제 내용을 몰랐으면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뭐라 불렀어요?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이라 불렀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할 거예요. 종합 원가 계산 또는 공정별 원가 계산도 배울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할 것은 이 원가를 쪼개주는 건데 이때 뭐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할 거지만 지금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뭐에 의해서 우리가 조업도에 의해서 뭐만 제조 간접 원가만 쪼개고 있잖아요. 나머지 쪼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종합 원가 계산 어려운 이유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쪼개고 있고 이제 얘는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모두 다 얘 기준에 의해서 쪼개서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이걸 계산해야 돼. 여러분이 조업도, 기계시간, 노무시간 계산한 거 없잖아요. 그죠? 앞에 나왔었지? 그냥 문제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야 돼서 요게 이제 우리 원가 계산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그건 나중에 왜? 조금 복잡해서 요것만 해서 종합원가 계산해서 제가 한 12시간 강의하나? 강의해도 쉽지 않아요. 예제 몇 문제 푸는데 시간 엄청 한 2문제 풀면 1시간이 가요. 그 문제를 여러분은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도 이렇게 해서 제가 할 때도 이걸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기 가지고 빨리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막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M+GT는 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앞으로 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원가 관리 회계 중에서 뭐예요? 원가 회계예요. 원가 회계는 뭘 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 제조 기업에 있어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원가 회계고요. 그래서 원가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업종별로 원가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반 정도 해서 우리가 제가 원래 12시간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가 끝났고 다음에 이제 관리 회계가 되겠습니다. 관리 회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원가 회계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